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세 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6.27 대책이 발표된 지 어느덧 이제 한 40일 정도가 돼 가는데 6.27 대책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의 데이터는 사실 지금 바라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27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크게 저희에게 와닿았던 부분이 거래량에 대한 감소거든요. 거래량의 감소가 상당했죠. 6월달 아파트 거래량이 거의 12,000건에 달했는데 7월달 들어서 거의 한 4,000건 이하로 줄었으니까 거래량에 대한 감소는 상당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해서 매매가에 대한 하락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취합되고 있고 신고가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감소가 하반기 이제 부동산 시장의 지표를 가늠할 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방향성을 정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거래량 감소,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지표가 매매 가격의 변동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매매 가격 변동률 자체, 거래 가격 변동률은 상승률에 대한 그 폭이 줄었다라는 거지 상승이 하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률의 변동 그래프조차도 이제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다시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규제는 우리가 전에 느꼈던 학습 효과로 해서 바라보게 되면 최대 6개월의 이 지속적인 효과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대출 규제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이번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지출의 확대는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방향성을 잡자라고 보면, 방향성 차원에서 단순히 기대를 해보면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주택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임대차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전세와 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세가 지금 이제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번 정부에서의 방침은 전세를 없애면서 월세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월세 가속화가 돼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월세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갭 투자가 좀 줄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과거 쪽에서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2020년도만 해도 사실은 전세 비중이 거의 70%였는데 지금 이제 2025년 월세의 비중이 오히려 70% 되는, 월세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은 이제 최근에 또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있었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1주택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집으로 전세를 못 들어가게 되고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 월세 수요 하나하고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외국계 기업들의 월세, 임대차 전문 관리 업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월세 시장이 또 한 번의 상승을 겪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월세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월세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매매가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움직임은 이제 매매가의 상승에 대한 움직임은 내년 3월 전에 한번 움직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인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전에 잠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60%에서 80%까지 올린다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린다라고 해서 시장에 크게 뭐 물건이 출회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들은 항상 조세 전가 제도를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전가를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2026년 5월부로 양도세 중과를 할 것 같고요.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세수 확보가 가장 큰,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거의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다만 하나의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적인 유예가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봤자 한 3개월 정도, 1년까지는 절대 안 갈 거고요. 한 3개월 정도 지방선거 뒤로 밀어놓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년까지는 절대 안 갈 것 같고, 3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이제 방향이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투자자 실거주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최대한 일으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대출보다는 안정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되는 게 이번 정부의 재정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재정 정책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6억의 대출을 빌려서 12억의 집을 산다. 대출 금액은 변동성이 없잖아요. 대출은 6억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내 집값이 12억, 15억, 16억 이렇게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대출을 최대한 일으키는 게 좋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왜 대출을 좀 제한을 하냐라고 하다 보면, 대출을 제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 진행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에 대한 중단 사태가 있었죠. 포스코에 대해서 중단 상태가 있으면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조금 더, 건설사들이 조금 더 조심한 부분이 있겠죠. 입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고요. 건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더욱더 많은 부담을 안고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융 비용이 당연히 증가할 거라서, 그 금융 비용이 일단은 이제 조합원들, 투자자들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사업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